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 잘 쉬셨습니까? 장 기자도 어제 잘 쉬셨습니까? 별로 잘 쉬신 표정이 아닌데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정말 쉬었니? 네. 이런 표정으로. 네, 저희는 쉴 새가 없습니다. 어딜 쉽니까? 지금 연휴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섭외하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행동주의 펀드가 사실 시장을 들썩들썩 들었다 놨다 막 하고 있어서 네. 언더스탠딩도 행동주의 펀드들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어서 남양유업 저희가 이제 남양유업 사태는 얘기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남양유업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주주 제안을 하신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이라는 곳이 있어서 네. 여기를 또 섭외했습니다. 이거 네. 마치 연속 기획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계속 연속해서 사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행동주의 펀드가 섭외가 잘 되기 때문에 네. 남양유업도 온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마이크를 드릴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남양유업은 사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고 M&A도 좀 얽혀 있어서 네.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들어보면 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남양유업 꼭 한번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 얘기를 조금 듣고 아무래도 약간 편파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또 남양유업이 나오면 남양유업의 편파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남양유업은 최근에 주가도 들썩들썩 하던데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모셔보죠.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김형균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섭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섭외에 응해 주시는 분이 제일 좋아요. 저희가 힘들게 하루하루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남양유업 얘기를 할 거죠. 네, 남양유업. 맞습니다. 남양유업에 주주 제안도 하셨고 네. 지금 주주시기도 하고. 주주입니다. 네. 왜 남양유업입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펀드에서 주로 투자하는 대상이 예. 기업의 본연적인 경쟁력,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수한데 예. 거버넌스 이슈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네. 그런 거버넌스 이슈가 저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든지 아니면은 그게 해결되는 국면에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좋아하는데요. 예. 남양유업이 그런 상황에 딱 부합하는 기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회사는 괜찮은데 지배 네. 구조만 좀 바뀌면 네, 뭔가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남양유업은 지금 지배구조가 바뀌려고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이미.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제 투자를 결정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그 사실은 남양유업이 그동안 많은 거버넌스 문제가 있었지만 예.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벌써 그것도 2년이 됐습니다. 2년 전에 한행컴퍼니라는 사모펀드에서 경영권을 인수하겠다고 이제 나섰고 이제 그런 이제 변곡점에 서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네. 소송이 벌써 2년째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고 예. 그 2년 동안 주주 가치가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실적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소송이 사실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네. 물론 거의 다 왔다고는 하지만 또 마침 오늘 오후에 그 홍원식 회장 기존의 지배주주께서 대법원에 상고를 이제 하셨기 때문에 네. 또 예를 들어서 대법원 가서 심리불속행이나 이런 걸로 금방 끝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또 여기서 유야무야 1년 2년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 전체 지분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소액주주들이 그냥 알아서 해결되겠지 이걸 이제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스스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좀 그런 주주권을 이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이제 판단에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주주 제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뭘 구체적으로 뭘 제안을 하셨던 걸까요? 저희가 화면을 좀 같이 예.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주주 제안 요약인데요. 요약인데도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예. 네, 일단 오른쪽에 그 약간 녹색 걸 보시면 되는데 예. 첫 번째로 저희가 자사주 매입을 제안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사주 매입이 크게 저희 법상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대부분 회사들이 하는 그냥 시장에서 사버리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 얼마의 자사주를 몇 주의 자사주를 어느 기간 동안 사겠다 예. 하고 그냥 시장에서 주문내서 그냥 사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데요. 예. 또 하나 할 수 있는 방식이 공개 매수 방식의 자사주 매입이 우리 상법상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게 그 홍원식 회장과 한행컴퍼니가 주식을 거래할 때 이제 적용됐던 거래 가격 주당 82만 원에 남은 소액주주들 지분의 50% 절반을 같이 공개 매수를 해라.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형태이지만 그걸 공개 매수 형태로 해라. 이제 이거를 제안을 한 겁니다. 회사가 살아? 회사가 사라. 네, 저희가 한행컴퍼니에 사라고 요구하면 그거는 이제 공개 매수를 하라고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한행컴퍼니의 의지에 달린 문제고 예. 한행컴퍼니의 뭐 자금력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주들이 그거를 관철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해주세요라고 이제 읍소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이제 사실은 그 P가 뭐 인수금융을 이제 조달해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100% 지분을 공개 매수 방식으로 사는 거랑 그리고 회사가 자체 자금으로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랑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적 실질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자사주 매입은 주주들이 주총에서 가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주주 제안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행컴퍼니 의무 공개 해주세요라는 안건은 주총 안건이 될 수 없는 안건인데 예. 자사주 매입을 공개 매수 방식으로 해주세요는 주총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아젠다라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한행컴퍼니가 대주주의 지분을 이제 인수를 하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뭐 한 50% 되는 네, 주식인데 네, 회사가 그거를 그러니까 주주 제한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네. 물론 뭐 제가 남양유업 주주면 매우 좋겠으나 네, 회사가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수하는 사람이 내가 이걸 다 인수할 거야. 난 이 회사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라고 다 인수하라고 요구하는 거는 뭐 해외의 경우에는 그렇게 의무화하는 나라도 있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나머지 소액주주들 지분도 좀 사줘라. 그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가 자사주로 사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 그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네.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주총에서 가결이 되는 안건들은 네. 회사가 뭐 회사를 하면 이사회를 의미하는 거겠죠. 예. 이제 이사회가 이걸 하고 싶든 하기 싫든과 무관하게 예.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제 그렇죠. 네, 예. 현재 상황은 어. 홍원식 회장의 지분율의 50%가 넘기 때문에 사실 홍원식 회장이 반대하면 이 안건은 통과될 수는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런 아마 의미이셨던 것 같은데 예. 이번 주총이 좀 특이한 게 작년 연말 기준 의결권은 홍원식 회장한테 있는데 이제 한행컴퍼니로 넘어가는 그런 수순에 있는 어떻게 보면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그런 이제 상황이라서 예를 들어서 홍원식 회장이 주총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저희 남은 일반 주주들끼리 이제 표를 모아서 보통 결의 요건을 이제 만들어 버리면 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표결의 가능성을 떠나서 사실 저희가 여기 이제 깨알 같은 글씨로 좀 적어놨는데 뭐 예. 잘 보이시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저희 프레젠테이션에 좀 넣어놨는데 그냥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말로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가 홍원식 회장에 대한 제안 그리고 한행컴퍼니에 대한 제안을 좀 이렇게 드렸습니다. 각각에 대한 예. 제안. 그러니까 네. 홍원식 회장한테 드리는 제안은 그동안 너무 이제 일반 주주들의 권리를 좀 소홀히 이제 대했으니 이번만큼은 좀 이 안건이 가결되게끔 좀 도와달라. 예. 근데 홍원식 회장 혼자 힘만으로 이거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행컴퍼니에도 동시에 이 가격에 이런 안건들이 통과될 수 있게끔 좀 협조를 해달라. 그러니까 뭐 이제 양자 간의 주식 매매 계약서 안에 뭐 예. 각종 협의 사항들이 있겠지만 예. 그것과 무관하게 이런 안건들이 통과될 수 있게 좀 대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 이제 이런 게 저희의 제안입니다. 어떻게 협조를 할 수 있습니까? 한행컴퍼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홍원식 회장께서 뭐 의결권에 이제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그거를 막지 말아달라 뭐 이런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어려운 얘기지만 예. 저희가 이게 한행컴퍼니한테도 이득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 그 주당 82만 원이라는 가격이 예. 현재 주가보다는 비싸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통해서 유출을 해보면 굉장히 싼 가격이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이 소송의 양상을 보면 예. 홍원식 회장께서는 82만 원에 죽어도 못 팔겠다고 지금 소송을 하고 계신 거고
한행컴퍼니는 82만 원을 빨리 사야겠다고 소송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 소송의 양상을 보면 82만 원은 양자가 서로 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의하고 있는 가격이라는 그런 이제 얘기고요. 예. 그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를 저희가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도산공원 사거리에 있는 본사 건물 그리고 현금성 자산, 이 회사는 아주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계속 무부채 기업이기 때문에, 무차입 기업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현금성 자산이 대부분 순현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뭐 예를 들어서 영업에 들어가는 자산들 다 고려를 해보면 예. 청산 가치, 순자산 가치만 해도 주당 한 110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저희는 이제 계산이 됐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서도 82만 원은 싼 가격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충분히 설득력이, 그러니까 한행컴퍼니한테 좋은 거다. 이제 이런 의미를 그 가격으로 이제, 82만 원으로. 네.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은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내재 가치 대비 싼 가격에 할 때만 이제 남아 있는 주주들한테 좋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82만 원은 싸기 때문에 이 가격에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는 나중에 혹시나 한행컴퍼니가 경영권을 인수하고 나더라도 충분히 본인들한테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이다. 예, 이제 예. 이런 의미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사면 홍 회장님한테는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아까 말씀하시기에 네. 홍 회장님이 찬성하더라도 한행컴퍼니가 나중에 뭐 뭔가 액션을 하지 않도록 제안을 하셨다고 하시길래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서요. 네, 네. 사실 예를 들어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네. 홍원식 회장님한테는 네. 같이 중립적인 이벤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배당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결이 되면은 이제 홍 회장 본인께서 이제 수취를 하시는 건데, 네. 자사주 매입은 사실은 뭐 어쨌거나 주식 매매 계약서상의 가격이나 주식 수는 이미 고정이 돼 있는 상태고, 예. 뭐 이제 기업의 가치가 변동되는 거지. 이제 양자 간의 계약 구도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 들어오는 한행컴퍼니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 우리는 뭐 더 싼 가격에 뭐 한 60만 원에 뭔가를 좀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더 사려고 한다든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82만 원은 한행컴퍼니는 싫어하는 아닐 수도 있는데 예. 예를 들어 홍원식 회장 같은 경우는 뭐 2심까지 졌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크게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본인한테는 큰 영향이 없는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알겠습니다. 일단 예. 그렇고 예.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주주 제안한 거는 감사 선임입니다. 예. 저희 이 회사의 지분율 구성을 보면 대주주 지분율이 한 56% 되고요. 예. 나머지 44%가 일반 주주들인데 그냥 심플하게 반반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은 예. 이런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감사나 뭐 예를 들어 사회이사나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한 명 정도는 소액 주주가 추천하는 감사가 들어가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3% 룰을 네. 적용해서 네, 맞습니다. 네. 감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들의 지분율 의결권이 아무리 많이 들고 네. 있어도 3%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 그거 조금 배웠습니다. 3% 룰을 요즘 네. 많이 응용하시는 것 같더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사실은 저희 이제 회사가 예. 과거에도 이번에 남양유업을 첫 번째 행동주의 케이스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 작년에도 한 3, 4개 회사를 상대로 했었고 좀 작은 회사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뭐 어디였습니까? 토비스라는 회사, 예. 제 뭐 라스베가스나 그런 데 들어가는 카지노 슬롯 머신의 모니터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천 송도 쪽에 이제 회사가 있고요. 이제 그런 회사 상대로 저희가 뭐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뭐 감사 선임 이런 주주 제안을 했었고 예. 그 과정에서 회사가 자사주 기보유 자사주를 소각했고요. 예. 그리고 향후 3년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소각을 이행을 했고 작년 올해 계속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공시를 내고 있고요. 예. 주가도 코스피 대비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주주 제한 한 시점 대비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여러모로 회사가 좀 개선이 됐던 이제 그런 사례인데 네, 우리 타율이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우리 네가 날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굉장히 타율 좋은 회사야 이런 말씀이시죠? 네, 뭐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감사 선임이라는 그때 성공했습니까? 그때는 실패했는데 왜냐하면은 저희가 주총까지 가는 실패라기보다는 저희가 예. 그 전에 회사랑 그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는 걸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협의가 돼서 저희가 감사는 포기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된 상황이었고 반대로 저희가 끝까지 표대결까지 가서 이제 저희 측 감사위원 사회이사 감사위원을 선임한 케이스가 작년에 사조 오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뭐 몇 번 나오셨던 것 같은데 경북대 로스쿨의 이상훈 교수님, 예. 이상훈 교수님. 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이제 맨날 얘기하시는 예. 교수님이 저희 사조 오양의 감사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계시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드러난 거는 많이 없지만은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시고 예. 좀 회사를 바꿔가려고 이제 물밑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희가 3% 룰을 적용해서 감사위원을 선임했던 그런 예. 케이스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요즘 많이 행동주의 펀드에서 감사 선임 3% 룰이 있으니까 이거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하고 많이 이제 네. 하는 전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저희가 세 번째로는 액면 분할 이번에 제안했는데요. 예. 저희는 액면 분할. 액면 분할이요. 오. 네. 저희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액면 분할이나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 같은 주주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기업의 본질 가치랑 사실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는 그런 제한이기 때문에 보통 하지 않는데 지금 이 남양유업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액면 분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보통주만 있는 게 아니라 우선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오래전에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 소위 구형 우선주라고 불리는 그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예. 그 우선주 주식 수가 한 16만 주 좀 넘게 이렇게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거래소 상장 규정상 예.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우선주는 5만 주가 넘게 상장돼 있으면 상장이 유지가 됐었는데 그게 좀 규정이 5만 주에서 20만 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만 주가 안 되는 주식 수를 갖고 있는 우선주는 한 번에 관리 종목 지정 후에 예. 다음 반기에도 해소가 안 되면 상장 폐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양유업 우선주 같은 경우에 작년 말 기준으로 관리 종목 지정이 됐고요. 예. 그리고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상장 상장 폐지되는 폐지가 거예요? 됩니다. 예. 7월 초에 바로 정리매매 거쳐서 상장 폐지가 바로 되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액면 분할은 이번에 필수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좀 같이 넣었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네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회사에서도 반대할 명분은 없겠네요. 사실 반대할 명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 회사가 지금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상태라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그래도 이거는 네. 안 하면 상장 폐지가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뭐 사실 그걸 얼마나 신경을 쓰실지는 이야, 잘 그래요? 모르겠는데 어. 뭐 저희가 그래도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하면 주식 수가 그만큼 많아지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거 보니까 5대1 액면 분할이던데 네, 그러면 맞습니다. 한 주가 5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16만 주 곱하기 다섯 5배로 되는 거니까 대략 뭐 80만 주, 90만 주가 되는 당연히 거죠. 그냥 그거는 상장 폐지 요건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안한 거는 예. 이제 배당 건인데요. 네. 저희가 보통주 주당 2만 원 네. 그리고 우선주는 거기다 50원 더한 2만 50원. 이 우선주 배당 금액은 보통주 플러스 50원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예. 자동으로 이렇게 정해집니다. 2만 원 원래 얼마나 배당하던 회사입니까? 원래 작년까지 거의 매년 동일하게 보통주 1,000원, 1,000원? 네 우선주 1,050원 이렇게 배당을 해오던 회사인데요. 지금 그럼 뭐 20배를 늘려라. 예. 사실 20배라고 보면은 좀 가격해 보일 수 있는데 예. 이 회사의 주가랑 비교해 보면 네. 뭐 주가가 한 보통주 기준으로 한 50만 원 하는데 50만 원짜리에 1,000원 배당하면 뭐 시가 배당률 한 0.2%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사들의 평균 시가 배당률이 한 2.4% 뭐 이 정도 되는데 예. 뭐 한참 못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최근 한 2년 동안 이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예. 뭐 불매 운동의 여파 뭐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네. 뭐 돈 못 버는 회사에 어떻게 배당하라고 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저희의 생각은 이 회사는 불매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창업 이후에 50년 가까이 매년 영업 흑자를 내던 회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결국 쌓여서 배당 가능이익으로 상법상 배당 가능이익이 뭐 7천억 뭐 이렇게 쌓여 있고요. 예. 물론 이제 그 금액이 전부 다 현금성 자산으로 쌓여 있는 건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자산도 좀 영업과 무관한 자산을 좀 들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배당 재원은 충분하고 예. 단순히 최근 한두 해 배당을 못했다고 해서 배당 재원이 없는 상황은 아니고 약간 저희의 생각은
그냥 시장 평균 수준으로 배당을 정상화한다. 이제 이런 취지로 배당안을 이제 넣어 놓은 거고요. 예. 사실 뭐 네 가지 안건을 저희가 제안을 했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핵심 안건은 1, 2,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1, 2, 3번 네, 자사주 매입, 감사 선임, 액면 분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당보다도 네, 배당은 오히려 그 홍 회장님 입장에서 네, 더 받아들이기 좋은 카드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판세가 돌아가는 게 네, 한행컴퍼니랑 매각 계약을 했는데 지금 법원에서 1심, 2심 졌다면서요. 네. 그러면 이제 대법원 판결이 물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많이 조금 기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식 넘기기 전에 네, 그럼 나도 배당이라도 많이 받자. 네. 대주주도 같이 배당 받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음. 이건 나도 좋다. 회장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텐데요. 네, 실제로 이 배당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거는 사실 좀 약간 의문이 있는 왜, 상태고요. 왜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배당이라는 게 어. 그 회사의 현금이 주주한테 이제 환원이 되는 이벤트고. 예. 주주한테도 주고 네. 대주주도 받고. 네. 그런데 이제 한행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 소송이 이 매매 주식 매매 계약이 정상적으로 2년 전에 다 이행이 됐다면 예. 이거는 나한테 귀속돼야 되는 배당인데 그냥 소송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 배당이 홍원식 회장한테 귀속이 되는 거를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나중에 뭐 어떤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서 이거를 다시 되찾아오려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홍원식 회장도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할 것이고 이제 그런 뭐 법률 검토나 이런 결과에 따라서 이 배당안에 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는 사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네. 홍 회장님이 찬성 안 하고 가만히 계시고 네. 그 나머지 주주들끼리 찬반을 해서 네, 이렇게 찬성표가 많이 나오면 배당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원식 회장께서 주총에 안 나오신다. 네. 그러면은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그 보통 결의, 뭐 특별 결의를 이제 산정하는 분모에도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그 주식수가. 그래서 네. 네. 나머지 소액 주주들의 지분을 많이 저희가 모아서 네. 예. 이제 가져가면 네. 소액 주주들만의 표를 가지고 네. 안건을 가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 주주 보호 장치들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라고 그런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 이사와 뭐 대주주의 이해상충 거래. 그러니까 예. 나머지 일반 주주들과 대주주의 이해상충이 되는 거래가 있을 때는 대주주 당신은 좀 빠져 있으세요. 당신은 이 거래로 인해서 당신이 이득을 보든지 손해를 보든지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빠져 있으시고 난 기권. 네. 어. 남은 우리들끼리 예.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끼리 표결을 거쳐서 이걸 결정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방식이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소수들의 다수 이런 이제 의미고요. 예. 이게 실제로 뭐 해외 다른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법적으로 도입이 돼 있지는 않지만 네. 어쨌거나 이번 주총이 굉장히 좀 특이한 주총이라서 그러니까 연말 기준으로는 홍 회장님께서 의결권을 가지고 계신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네. 이거는 그런 방식으로도 한번 좀 이론적으로는 예, 풀릴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홍 회장님 네. 웬만하면 쓰시면 나오지 마세요. 뭐 네. 우리가 알아서 잘 결정할게요.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네. 홍 회장님이 안 나오시고 예. 나중에 이게 이제 배당을 하는 이 제안한 게 이제 가결이 되면 네. 아까 말씀하신 홍 회장님이 찬성했을 때는 한행코가 이제 뭔가 악유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분이 안 하시고 그 주주들로만 해서 배당이 땅땅땅 해서 통과가 되면 한행코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 어떤 법적 조치라든지 뭐 네. 이런 거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배당을 받으면 홍 회장님도 받아가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주식 양수도 계약의 소송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데 이제 사실 당사자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가결이 되더라도 네. 다른 일반 주주들한테 상관이 이제 없다. 배당된 배당금은 사실 건드릴 수가 없고요. 한행코도 네. 뭐 홍원식 회장과 뭐 양자 간의 문제는 뭐 양자 간이 풀어야 되는 문제겠죠. 근데 그것도 약간 듣다 보니까 궁금한데 뭐 예를 들면 홍 회장이 하여튼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어쨌든 주총에서 통과가 됐어요. 네. 배당을 많이 하기로 합시다 하고 안건이 올라와서 주총에서 통과가 됐으면 그거 가지고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주총에서 통과가 됐으면 네. 그냥 주주들의 의견이 그냥 반영된 결정인데 네.
그거를 아무리 한행코가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내 직전에 왜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하기로 너희가 결정했느냐 이렇게 하는 건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시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법정 다툼으로 이제 한행코가 나중에 혹시나 예. 끌고 가더라도 이 재판부가 어떤 식의 결론을 내릴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것도 충분히 이제 설득력이 있는 이제 그런 논리여서 예. 이게 뭐 주주들이 가결해서 이미 이행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뭐 정당한 거다 이런 식의 판결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뭐 이거는 뭐 다시 돌려줘야 된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거고, 사실은 이런 사례가 거의 뭐 우리나라 M&A 역사상 거의 첫 번째,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예. 도장 찍고 이렇게 소송전이 이행되고 있는 상황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나중에 그렇구나.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예. 그런 일이 풀릴지도 사실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던 해외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법으로 제도화하는 게 있단 그거 조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해외에선 그런 네.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해상충이 본인한테 너무 유리한 경우에는 네. 뺀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거 조금 그-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상법에도 이사의 자기 거래라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사의 자기 거래, 그러니까 이사가 본인 자신과 회사 간의 거래를 하는 상황이라든지, 가장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회사의 이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네. 회사에다 파는 거래라든지, 예를 들자면 예. 뭐 이런 회사랑 이사 간의 직접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거래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래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열 때 그 해당 이사는 빠지도록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이사회에서 빠지는 거를 주총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요.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주총 아젠다 중에서도 그런 이해상충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주총에서도 네. 이사회에서뿐 아니라 주총 뿐만 결정할 아니라요. 때도 네. 넌 빠져 있어라. 네. 왜냐하면 너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그렇죠. 근데 배당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유리한 경우여서 네. 대주주의 입장에서 네. 유리하거나 그래서- 불리하거나 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당 안건은 그 해외로 만약에 이렇게 대입해서 보더라도 예. 그런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케이스는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지금 그냥 거는 주총이 이제 흘러가는 그런 양상 속에서 그런 게 구현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남양 유업사 상황은 좀 특이하군요. 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하고도 좀 연관이 됐는데 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주주 제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재밌어 하십니까? 장순홍 기자님 굉장히 재밌어 하시네. 예. 네. 네.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통 이런 약간의 어떤 경영권 다툼이 있는 곳에 주주 제한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직접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예. 과거에는 그냥 그런 경영업체가 없는 회사에다가 이제 많이 했었는데 네. 뭐 주주 제한 이후에 경영권쟁이 생기는 뭐 요즘에 예를 들어서 네. 뭐 SM 엔터테인먼트 뭐 네. 이런 사례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 뭐 저기 오스템 임플란트 케이스라든지 네. KCGI에서 했던 그런 것들은 있는데 저희가 직접 했던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4가지 정도 제안을 하셨는데 회사 쪽하고나 뭐 홍 회장 쪽하고나 접촉을 조금 해보셨어요? 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올해 1월 초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 주주 서한 같은 거를 회사 쪽에도 보냈고요. 예. 이사회에 보냈고 실무진 분들하고 한번 미팅 면담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무진 분들께서 이제 저희의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을 드렸고, 근데 이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면담은 힘들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셨고요. 저희가 왜 그런지를 한번 보면 현재 이 회사의 이사회가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대표이사 한 분, 전문 경영분이시고요. 예. 그다음에 사내이사 2분. 음. 사내이사 2분은 홍원식 회장 본인, 그리고
아드님 예. 이렇게 두 분으로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사회이사 두 분 이렇게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네. 이런 소송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그 전문 경영인이신 대표이사께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실제로 현재 사임 의사를 밝혀서 회사에 출근도 안 하고 계신 상태로 알고 있고 예. 근데 후임자를 구해야 되는데 한앤코랑 소송 중이기 때문에 후임자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공백인 상태고 예.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등기 이사는 아니지만 미등기 이사 임원 중에 저기 경영 지배인이라고 그런 이제 제도를 이제 채택을 해서 한 분이 선임이 되셨는데 예. 그분 역시 사실 뭐 이사회 멤버도 아니고 결정 권한이 아.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 상태고 그 사내이사 두 분은 소송의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네. 뭐 특별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사회이사 두 분이 남는 이서 건- 결정하고 네. 이사회를 지금 네. 끌고 가고 있다. 네. 예. 그런데 사실은 이사회를 끌고 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회이사라는 게 회사에 상근하는 분들이 아니시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이렇게 약간 소송전이 비화되다 보니까 그 어떤 언론사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사회이사분을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인터뷰에서 그 사회이사분께서 우리는 회사 그 대주주분께서 부탁해서 이름만 이렇게 빌려준 거지. 그 본인 입으로 네, 얘기해.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하는 게 없다. 예, 네. 결정하는 것도 없고 야. 그 하는 게 없다. 예. 실제로 사회이사 두 분은 급여도 아예 안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이사분 급여 받으시면서 그러니까 보수를 받으시면서 이제 이사회 참석하고 일하시는 야. 건데 결국에는 종합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5명의 이사분이 전부 다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하고 있지 못하는 이제 그런 완전한 경영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안 주면 진짜 일 안 하지. 무슨 급여를 안 받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나중에 책임도 안 지려고 예. 그런 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사실은 이제 등기이사는 뭐 보수의 수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인 책임을 다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면피는 되지 않는데 어쨌거나 의사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 뭐 공식적으로 이사회랑 면담을 요청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하더라도 예.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또 동시에 한앤컴퍼니한테도 공식적인 레터를 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직 대주주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지만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제 회사니 네. 인수 혹시 인수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회사를 경영할지에 대한 그런 답을 주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제가 아니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좀 생각이라도 줘봐라.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 각종 뭐 공정공시 규정이나 뭐 법 규정을 이렇게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예.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어. 이런 레터를 보냈고 네. 저희는 사실 뭐 답변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현재 홍원식 회장하고 이제 소송하고 있는 그 대리 법무법인을 통해서 저희 쪽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 다만 우리는 전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뭐 열심히 하는 회사다. 뭐 네. 이런 이제 취지의 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네요. 지금 지분이 얼마나 갖고 계신 거죠? 차 네, 저희가 보통주 유결권 주식 기준으로 3% 조금 넘게 들고 있습니다. 3%? 네, 3% 들고 있습니다. 3%. 물론 요즘 행동주의 펀드들이 다 뭐 한 1% 정도 지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3%가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고 많다면 많다고 네. 할 수 있습니다만 최대 주주가 어쨌든 50% 이상 가지고 있고 네, 그러면 감사 선임 이외에는 사실상 이게 주총으로 표 대결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회사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네. 그 대주주의 찬성표 없이는 다른 안건들은 통과되기 힘든 상황인데 예.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일종의 게임 이론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중인 양 당사자가 있고 예. 저희 같은 이제 소수 주주들이 이제 또 있는 거고 예. 이 과정에서 저희가 주주 제안한 안건이 각자에게 어떤 그 뭐 유불리함을 이제 가져다 줄 것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뭐 법적으로 어떤 뭐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희는 어쨌거나 그 사실 저희가 과거에 주주 제안하고 뭐 주주 가치가 크게 제고됐던 기업들을 보면 예. 그 반드시 저희가 주주 제안한 안건이 다 통과됐던 건 또 아닙니다. 표대결에서 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 팀에서 저희 이제 회사 차 파트너스를 창업한 차종현 대표
저희가 이제 그 다른 팀원들과 맥쿼리 P에서 이제 자산운용에서 독립해서 그 소위 친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맥쿼리 상장된 맥쿼리 펀드, 예. 그 MKIF라고 불리는 그 각종 인프라 자산 담고 있는 그 펀드를 상대로 행동주의를 했던 게 저희 회사의 첫 번째 행동주의 사례인데요. 모회사를 상대로 그러니까 예전 직장에서 예. 운용하는 이제 예. 그 상품을 상대로 한 건데 칼을 탁 꽂으신 거네. 예. 그때도 사실 저희가 회사의 운영 보수 인하 글로벌 동일한 상품, 그러니까 글로벌리 상장돼 있는 동일한 상품에 비해서 운영 보수가 너무 많다 이런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고, 예. 그래서 운용사도 그래서 교체해야 된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로 저희가 주주 제한 임시주총까지 열어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의 주주 제한 안건들이 다 부결되고 예. 성공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회사도 다른 주주들의 마음도 얻어야 되고 또 뭐 여론에서 좀 압박되는 것도 있었을 거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회사가 자발적으로 이제 운영 보수를 인하를 했고요. 예. 그래서 졌지만 이긴 싸움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제가 직접 했던 사례들 중에도 예. 예를 들어서 그 막걸리로 유명한 국순당, 예. 이제 국순당을 상대로 제가 주주 제안을 2020년 3월 주총 때 했었는데요. 네. 그때는 또 제가 경력 중에 특이한 게 저는 첫 직장이 여기 여의도 건너편에 있는 한국거래소입니다. 거래소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거래소 공채 4기로 이제 입사해서 예. 이제 거기서 한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뛰쳐나왔는데 오. 이 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행동주의 투자를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회사를 나왔는데 예. 그때 국순당이라는 회사가 제가 거래소에서 실제로 하던 업무 상장 폐지 실질 심사라고 그 기업들을 상장 폐지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제 저승사자 같은 업무를 이제 제가 그걸 하고 계셨어요? 그걸 거래소에서 제가 이제 진짜 무서운 분이었네요. 왜 나와서도 왜 나오셨어요? 나오셔도 무섭고. 야. 여의도 저승사자. 예. 주특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예. 국순당이라는 회사가 딱 그 당시에 4년 연속 영업 적자를 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있었고 예. 한 번 더 영업 적자 내면 상장 폐지돼서 제가 했던 업무를 통해서 상장 폐지될지 말지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회사를 분석하다 보니 뭐 그 회사도 마찬가지로 무부채 기업이고 너무나 우량한 회사인데 다만 5년 동안 조금씩 적자를 내고 있었던 회사인데 저희가 뜯어보니까 그 경영진 분들이 그 보수를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 보수만 조금만 줄여도 그냥 상장 유지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왜 안 하시냐? 그래서 저희가 주주 제안으로 이사 보수 한도를 90 몇 프로 삭감하는 안을 저희가 냈는데 많이 깎으셨네요. 네. 결국에는 표대결에서 졌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회사가 자발적으로 한 80 몇 프로 삭감하는 안을 올려서 실제로 자발적으로 삭감을 했고 저희 주주 제안 바로 다음 분기부터 흑자로 턴어라운드하고 그 후에 3년 연속 매 분기 흑자 내는 기업으로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예. 물론 이제 저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저희도 물론 기여를 했지만은 회사 경영진 분들이 자발적으로 또 뭐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업적인 영향도 보여주시고 하셔서 그렇게 회사가 좋아졌는데 네. 어쨌거나 저희 제안 이후에 회사가 완전히 탈바꿈하고 주가도 뭐 한 1년 후까지 한 4배 정도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뭐 소액 주주들도 너무 좋은 결과를 냈고 이제 그런 이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하는 이런 행동주의의 목표가 주총에서 우리가 낸 아젠다 안건들이 무조건 통과가 돼서 우리가 뭐 이겨야 된다 이런 데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의 제안이 뭐 공감대를 얻는다든지 예. 뭐 경영진이 아니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저희를 통해서 좀 생각하실 수 있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캠페인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 남양유업의 대주주가 뭐 바뀔지 안 바뀔지는 아직 뭐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예. 만약에 뭐 누군가가 어쨌거나 정해지더라도 저희의 이런 제안이 있고 저희가 3% 주주로 있는 이상 뭐 마음대로 못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른 데하고 뭐 연대를 하거나 힘을 좀 빌거나 뭐 네.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는 사실 그거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희는 그런 전략을 의도적으로 안 하는 그런 하우스입니다. 왜요? 그거는 일부러 안 하는데. 네, 일부러 안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약간이라도 법률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면 음. 아예 안 하는 그런 쪽을 선택하고 있고요. 그게 왜 법률적인 리스크가 있습니까? 뭉쳐야 우리도 소액주주들끼리 뭉쳐야 산다. 그러니까 이게 채팅창에서도 뭉쳐야 살지. 막 네,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드러나고 예, 법적으로 허용되는 이제 위임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네, 자본시장법상 정해져 있는데 주총 보통 직전에 한 열흘 정도가 저희가 불특정 다수의 주주님들을 상대로 위임장을 주십시오, 우리한테 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하겠죠. 구애할 예. 수 있는 기간이고요. 근데 사전에 예를 들어서 다른 주주분들 아니면 다른 기관들이랑 연대해서 저희가 할 때는 약간의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같이 하기로 한 기관들을 다 표를 모아 보니까 예, 5%가 넘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예, 발행 주식수의 5%가 넘어버려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 지분 공시라고 불리는 5%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뭐 놓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쨌거나 행동주의라는 게 누군가와 싸워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예, 상대방이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거를 정교하게 잘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뭐 어쨌거나 또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미공개 정보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어쨌거나 우리가 뭐 몇 달 후에 이런 주주 활동을 할 거라는 거를 다른 주주들과 공유를 하고 이렇게 사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법률 검토를 받으면은 이게 뭐 문제 없는 걸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조금이라도 그런 뭐 이슈가 있는 거는 아예 차단하고 가서 보통은 저희가 그냥 독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의결권만 5% 넘어도 공시 의무가 생기는 겁니까 지금? 그게 사실은 지분 공시라는 게 예. 이렇게 딱 정확하게 뭐 이러면은 해당되고 이러면 해당 안 된다 이렇게 거래소에 계시니까 또 예, 예, 네, 사실 클리어한 게 없어요. 사실은 뭐 세상 만사가 다 그렇듯이 예, 뭐 사실은 뭐 여기 붙이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뭐 최대한 약간이라도 그런 소지가 있는 것들은 아예 하지 말자는 좀 전략이고요. 예, 이러한 철학은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행동주의 펀드에서도 잠깐 일을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제 커리어가 거래소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미국에 있는 행동주의 펀드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근데 미국 펀드에서 그런 법률적인 검토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전략을 짜는 그런 하우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웠던 것들을 여기서 그대로 뭐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그 좀 길게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당장 올해 주총 때 뭐 한 종목을 가지고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위 대박을 낸다든지 예, 뭐 단기간에 뭐 성공을 한다든지 이런 앵글로 저희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좀 길게 가져가면서 기업을 좀 체질을 바꾸는 그런 전략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작년에 주주 제안했던 종목들도 여전히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에 조금 크게 했던 종목도 보유 기간이 한 3, 4년 정도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합하는 게 힘은 될 것 같은데 네. 조심한다. 네. 어쨌든 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연합하는 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요. 예, 왜냐하면 주총 때 사실 의결권을 다 걷어야 되는데 미리 아군이 확보돼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예,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사조오양 상대로 주주 제안을 해서 예, 그 주총 때 그 감사위원 선임을 가결시켰는데 네, 그 과정에서도 사실 사전에 그렇게 뭐 협의됐던 부분이나 그런 주주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기차 타고 부산 가서 그 문 두드려서 위임장 받아오고 그걸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요즘 진짜 그렇다고 하대요. 요즘 주총 표대결 하는 데들이 많아가지고 네. 집 앞에 서서 음료수 이렇게 들고 와서 좀 의결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요즘 그런 거 서로 한다고 난리더군요, 아주. 맞습니다. 네. 그죠. 그 뭐 위임장을 걷어오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정기주총 시즌이 소위 대목이다 보니까 음. 이제 모든 상장사들이 다 3월에 다 주총을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뭐 싸워서 그런 위임장을 받아야 되는 회사도 있고 예, 반면에 의결 정족수가 필요해서 이제 회사가 하는 것도 있고. 업체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런 아, 시장이 그거 요즘 엄청나답니다, 꽤 그게. 크게 있고요. 그 집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대요, 문 앞에서 그냥 언제 이제 오나 계속 네.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수요 공급 측면에서 예. 정기주총 시즌이 너무나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는 그런 시즌이다 보니까 예. 뭐 제가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업체들이 이제 부르는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언더스탠딩 그런 걸 해야 수익이 날 텐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양유업은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네. 남양유업의 문제는 뭘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네. 주주 제안도 그거와 연관되긴 합니다만. 네. 남양유업의 가장 표면적인 문제는 예. 매출액이 많이 꺾이고 있다는 건데요. 그 뭐 불매 운동이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불매 운동도 있고 이 유제품 산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뭐 그 출산 인구가 계속 너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구조적인 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경쟁사인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메일유업 요즘 네. 어부지리로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남양유업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도 있겠지만 예. 뭐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구조적인 산업의 하향세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기능성 제품, 뭐 단백질 관련된 뭐 셀렉스라든지 단백질이요? 단백질로 저희도 네. 단백질로 네,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예. 잘 해서 메일유업은 오히려 매년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남양유업이 당장 해결해야 될 거는 이제 그런 경영적인 의사결정, 뭐 기존에 뭐 수익이 잘 안 나는 것들을 좀 과감히 효율화하고 그런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좀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 근데 이런 의사결정 기능이 현재 마비가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어쨌거나 법적 소송이 종결돼야 된다는 게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주 제안서 저희 회사 웹사이트에도 올라가 있고 그 비사이드라는 그 주주 전자 위임하는 그런 사이트에도 예. 프레젠테이션이 올라가 있는데 보시면은 저희가 주주 제안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최종 결론 부분에 1번으로 양 당사자 빨리 법적 분쟁 종결하십시오. 이걸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빨리 종결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경영적인 의사결정을 좀 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뭐 불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의 원인이 뭐 저기 대리점 뭐 그런 갑질, 뭐 물량 밀어내기, 예. 뭐 강매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ESG적인 여러 가지 뭐 종업원을 대하는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담합해서 공정위 과징금 받는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거버넌스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부 다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감사가 그런 것들을 견제를 해줘야 되고 사회이사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준법 정신도 없이 뭐 그냥 그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불매 운동까지 이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제대로 이사회가 정비가 돼서 그런 것들을 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남양유업은 IR을 아예 안 하는 회사다 네. 들었는데 그거 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맞습니까? 일단 그게?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 사실 상장사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주주와의 소통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예. 그러면 사실 상장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안 하고 싶으면 네. 안 할 수는 있는 모양이죠. 뭐 그거는 회사의 뭐 정책이라서 우리는 괜찮아, 네. 우리는 주가 뭐 네, 떨어져도 네. 괜찮아 이렇게 네.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예. 작년에도 남양유업의 IR에 그 IR 좀 하고 우리 방문하고 싶다 이런 예.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는 IR을 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이런 이제 답변을 들었고요. 자, 굉장히 자랑스러우신가 봐요. 근데 사실은 네. 그런 답변을 하신 이제 그 담당자분이랑 지금은 또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자주 하고 있고 좀 예.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예. 뭐 본인의 의사가 아니겠죠. 다 경영진의 어쨌거나 의사를 그냥 전달하신 역할일 테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 당연히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회사가 IR도 안 하고 뭐 공식적으로 공시되는 뭐 보고서나 이런 거 외에는 아예 뭐 정보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 IR 보고서를 안 씁니다. 증권사에서.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네. 취재가 안 되니까. 네, 취재가 안 되니까 보고서가 없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전체 상장사를 한번 다 조사해봤는데 네. 그 코스피 상장 기업 중에 시총 3천억 이상인 기업 중에 최근 한 4, 5년간 IR 보고서가 한 건도 나오지 않은 유일한 회사가 남양유업입니다. 와. 대단하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회사가 저평가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시장과의 소통이 좀 없는 게 가장 큰데 그런 것들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고민스러운 건 뭐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그 남양유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예, 예. 건가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주주 제안을 했지만 회사가 사실은 보통의 경우는 저희가 주주 제안을 하면 경영진이 한번 만나자고 한다든지 예. 저희 얘기를 좀 들어보고 생각보다 많이 만나시던데요? 네, 그 맞습니다. 주주 제안 하신 분들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과거에 했던 케이스에도 대부분 다 만났습니다. 예. 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저희 뭐 제안 중에 설득력이 있는 제안은 저희가 뭐 주주 제안 안 하는 상태에서 그냥 본인 이사회가 직접 한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이 회사는 저희가 이제 약간 좀 답답한 거는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 그러니까 근데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은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실무자분들하고 연락은 되는데 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회가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출근 안 하시고 뭐 사회이사분 외부에 계시고 뭐 저기 누구랑 연락해야 될지도 애매하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해서 사실은 회사의 기초적인 의사결정 기구는 이사회입니다. 예. 사실은 뭐 수많은 주주들의 의사결정을 매번 주총열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주의 대리인인 이사회를 선임하고 이사회가 알아서 하라는 그런 취지인데 이사회가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주주 제안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본부장님은 해외 미국 행동주의 펀드에도 계셨다고 네. 말씀하셔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요즘 한국에서도 이제 뭐 저희 이창환 대표님도 나오시고 했지만 행동주의 펀드가 굉장히 뭐 지금 활발하잖아요. 네.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다른데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와 우리나라 행동주의 펀드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까? 다른 점이 해보셨으니까 네. 더 그런 느낌이 드실 것 네, 같은데 많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가장 크게 다른 점은요. 예.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소위 말하는 주인 없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간의 그런 자본시장의 역사를 거치면서 예. 미국도 과거에는 예를 들어 뭐 카네기, 뭐 락커펠러 등등 소위 재벌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그런 재벌들이 다 이제 해체가 됐죠. 이제 미국도 사실 한국만큼 상속 증여세율이 워낙 세고 그래서 이제 대를 거치면서 다 이제 지분이 분산돼서 뭐 요즘 뭐 웬만한 기업들 대부분 오너들이 없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전체 주주가 다 오너인 거죠. 예. 뭐 이제 미국 기업들의 주주 구성을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패시브 펀드들, 뭐 블랙락, 예. 뭐 피델리티, 예. 뭐 이런 펀드들이 뭐 한 3% 4%씩 나눠서 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행동주의는 결국에는 그 주주 제안을 한 행동주의 펀드의 그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제안 내용이 얼마나 설득력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이 회사에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그 다른 주주들의 마음, 기관 투자자가 됐든 뭐 일반 리테일 그냥 개인 주주들이 됐든 그런 설득을 얼마나 얻느냐의 그러니까 논리 싸움입니다. 미국의 행동주의는.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A라는 행동주의가 우리는 이 회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딱 나타났는데 예. 또 다른 B라는 행동주의가 나타나서 이건 우리는 이 생각에 반대한다. 뭐 이렇게 뭐 행동주의자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논리 싸움인데 한국은 이제 논리 싸움이 아니라 이제 한국 표 싸움인가? 네, 그러니까 근데 표 싸움도 사실은 네.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뭐 대주주들 지분율의 평균이 대부분 한 40% 정도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표 대결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감사 선임이나 감사위원 선임 그 3% 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무기가 감사 선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기업 쪽에서는 이 3% 룰도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3% 룰 없어지는 세상이 되면 너무 좋죠. 그냥 주주들의 제안이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제안이라면 이사회도 열린 마음으로 만나자 네, 해서 얘기 네, 들어보고 예. 뭐 안건 뭐 우리가 올려줄게 뭐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된다면 뭐 없어도 되겠죠. 하지만 현재 자본시장의 상황에서는 3% 룰이라도 있어야지 소수 주주들이 좀 본인들의 어떤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여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해서 그런가 더 좀 초창기라. 왜 우리 노조법에는 노동조합법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여튼 협상을 반드시 안 하면 소송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네. 일단 뭐 타결이 안 되더라도 네. 만나지 않는 것 자체를 문제 삼잖아요. 네. 그러면 주주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지 반드시 만나도록
좀 강제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소송으로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줘야지 그래도 네, 사람이. 그럼요. 예. 예. 사실은 주주가 회사의 주주입니다. 예. 주인입니다. 예. 그 사실은 주인이 대리인을 만나자고 하는데 예. 사실은 당연히 만나줘야 되는 건데 뭐 좀 아쉽습니다. 그런 상황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홍 회장님은 못 만나셨다고 하니까 이것도 저희 또 언더스탠딩이니까 홍 회장님 또 보고 계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 좀 홍 회장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네. 말씀 해주십시오.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오후에 네. 그 회사 그 재경 부문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네. 오늘 출연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시라. 그리고 좀 아 보고 계시겠네 홍 회장님. 아,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예. 사실 홍 회장님께서는 뭐 그동안 수십 년간 이제 아버님께서 네. 이렇게 갖고 오신 회사를 이렇게 어쨌거나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마음이 뭐 이렇게 좋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크게 보신다면 조금 더 후대에 더 좋은 어떤 모범적인 경영자로 기억이 되는 게 예. 훨씬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좀 한번 만나 주십시오. 그래 일단 좀 만나서 얘기라도 듣고. 알겠습니다. 아 참 어렵네요. 우리나라 하여튼 행동주의 펀드가 좀 많이 나오면서 어쨌든 조금씩의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그게 어쨌든 뭐 자본시장 내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주총에서도 열심히 또 목소리를 내는 게 또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회사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긴 하겠으나 또 그게 장기적으로 회사에 좋은 일이라고 잘 설득을 또 네. 해야 되겠죠. 남양유업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좋은 겁니까? 그럼 이제 사실은 저희의 주주 활동과 무관하게 예. 이 회사는 충분히 잠재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조금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예. 이렇게 이 회사가 자본을 좀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쟁사 대비 운전 자본이 좀 과대하다든지 운전자본이라는 건 뭐 어떤 거? 운전 자본은 이제 그 회사가 영업에서 쓰고 있는 음. 뭐 매출 채권, 재고 자산에서 이제 매입 채무를 뺀 거를 예, 이제 순운전 자본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일상적인 영업에 당장 투입돼야 되는 그런 자본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사실은 이 회사는 경쟁사 메일 유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이렉트로 비교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메일 유업이랑 남양 유업이랑 투하되는 자본 규모도 거의 비슷했고요. 창출하는 이익 규모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비교가 가능한데 경쟁사 메일 유업 대비 운전 자본 규모가 좀 비대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자본 구조도 예를 들자면 사실 무부채로 100% 자기 자본만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거든요. 예. 자본 이론상으로도 아시겠지만은 자본 조달 비용이 자기 자본 조달 비용이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매일유업은 부채 비율을 한 30%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 남양유업은 무부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회사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주주 제한이 뭐 가결되거나 이런 여부와 무관하게 예. 회사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일단 바뀌면 네, 주주가 바뀌면 그리고 혹여나 주주가 안 바뀌더라도 홍 회장께서 그 회사를 팔겠다는 의사를 천명하셨고 그리고 이 회사를 사겠다는 회사들은 줄 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쨌거나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김형균 본부장님 지금 남양유업을 상대로 주주 제안하고 계신데 김수원 편집장님도 밖에서 직관하고 계셨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게요. 남양유업 보고 계시면 하여튼 남양유업에서도 한번 나와주시면 저희가 아주 편 세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장수성 기자가 아주 난 남양유업이다 생각하고 저는 우리도 남양. 나와주시면 언제든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7시 45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